예,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시원하게 올라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물론 뭐 어제 좀 오른 거를 선반영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반도체주가 강하게 반응은 해줘야 되는데 시장을 또 누르고 있죠. 시장 흐름 체크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민이 또 깊어집니다. 오늘 주제는요. 네. 이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롬 파월이 언급했습니다. 8월 이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8월장을 통화정책, 기술주 변동 관련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술주 급락이나 이런 걸 보면 약간 여름인데 중형급 태풍이 시장을 한번 확 훑고 지나간 그런 좀 느낌이긴 한데요. 어제까지 있었던 FOMC에서의 내용들 평가 좀 해주세요, 먼저. 네. 사실 그 기대를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금리는 동결을 하고 네. 9월에 이제 시그널을 좀 명확하게 주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연준이 계속해서 주장해 오던 higher for longer라고 하는 고금리의 어떤 장기화라는 국면이 확실히 이제 변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다라는 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시장이 그러면 새로운 어떤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더 좀 찾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져서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전까지 저희의 기대가 틀리진 않았다라는 정도를 확인한 정도로 네.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 기술주가 급반등한 걸 놓고 FOMC에서 9월 금리 내리려고 발언했다. 이것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흐름이 잘못된 거죠. 기술주는 어제 이미 개장하면서부터 급등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FOMC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엔비디아도 사실은 굉장히 급락했다가 어제 13% 가까이 돌렸습니다. 다른 반도체주가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이건 떨어진 거에 대한 자율 반등으로 보세요? 아니면 엔켈이나 이런 차익 시전 이런 게 좀 지나간 다시 빅테크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보세요?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은 최근에 어떤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율 반등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빅테크들, 그다음에 반도체주가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그 외의 기업들 간의 밸류에이션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점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2분기에 들어서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는 어쨌든 좀 둔화가 된다. 이거는 좀 앞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7개 소위 M7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평균 미디안 값인데 PR이 38배고 밑에는 나머지 그러니까 기술주들인가요? 나머지 S&P 500에서 S&P 500에서 나머지 493들 493에 PR은 15.6배. 저만큼 이제 밸류가 좀 높았었다. 네, 그거고요. 그 다음 차트는요.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다음 차트는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매그니피센트 7개 기업들의 1분기 EPS 증가율과 이제 2분기 이제 예상 증가율인데요. 물론 이제 어제 오늘 알파벳하고 테슬라는 이제 지난주에 발표를 했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메타도 발표를 했고 이제 곧 아마존과 이제 애플이 실적을 내일 정도에 이제 발표가 할 텐데. 보시면은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때 실적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러한 기대감들이 실적이 좀 둔화될 거다라는 어떤 걱정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조금 더 싸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조금 더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아직까지는 조금 이 본격적인 어떤 그 빅테크 주에 대한 어떤 매수 시점을 매수 의견을 확대하기에는 약간 좀 이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 제일 불안한 거잖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AI가 투자만 하고 돈을 못 번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얘기는 아닌데 빅테크 기업들, 특별히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실적이 성장하지만 성장률이 높지만 이전보다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게 확인되면 불안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그 자료 쓰신 거에서 표를 준비했는데 그렇게 보면 불안 요인들이 특별히 또 엔비디아가 실적이 8월 28일인가 6일이잖아요. 네네. 불안한데요, 말씀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모멘텀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다시 어떤 새로운 재료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조금 그 빅테크 기업들이 약간 휴식기를 가질 것으로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미국 기술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반도체 얘기는 조금 뒤쪽에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미국의 대선이 이제 트럼프 대 해리스 대 트럼프의 구도로 가면서 상당히 이제 정말 혼조 국면입니다. 일부 좀 해리스가 앞선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트럼프도 또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관련된 포인트나 그와 관련된 그 섹터들 어떻게 전략 짜면 좋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금 미국 대선은 그냥 불확실성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미국 선거는 좀 특이하게 어떤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색깔이 대부분 좀 뚜렷하기 때문에 누가 더 집결하느냐가 대선 승리에 있어서를 결정을 하는 변수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해리스 쪽이 아무래도 이제 새로 후보가 됐고 이제 해리스 쪽에 있는 민주당 쪽이 조금 더 집결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해리스가 근소하게 앞선다라는 언론 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여전히 좀 어려운 대선과 관련돼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 끝까지 가봐야 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우세를 하든 아니면 뭐 바이든이나 민주당이 우세를 하든 둘 다 그 좋았을 때 둘 다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되네요. 그죠? 공통 분모를 찾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가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는 IT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그 경계감이 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누가 되든 IT 기업들은 좋았었던 경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을 경우에는 테크주를 조금 더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에 저는 테크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건강관리 업종입니다. 이제 건강관리 업종은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제 가격 규제, 그 약가 인하라는 어떤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처럼 오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과거에 보면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 때도 당선된 직후에는 사실 재미가 없었습니다만은 오히려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그 테크주들이나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런 선거와 관련돼서 공통적으로 좀 강했던 그런 산업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 쪽에 조금 더 우위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우주, 항공, 방위 산업들, 그다음에 금융주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이 여러 엎치락뒤치락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제 그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혹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쪽의 섹터를 말씀해 주셨고요. 국내는 이제 시총의 영향이 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걱정이고 문제인데요. 어제 그렇게 기술주가 급등해줬다면 우리 반도체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오늘 좀 쫓아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은 뭐 우리 반도체나 시장이 오늘 뭐 약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정부의 이제 그 대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규제 이야기들이 또 나오면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저희 한국 제품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약간 예외를 두겠다라고 하면서 저희 한국 업체들, 그다음에 네덜란드 ASML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만은 이게 다시 HBM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이제 규제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정책과 관련된 어떤 리스크들이 뭐 실적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좀 한국 반도체에 대한 시각들이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는 쪽에 좀 시각이 가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뭐 HBM을 중국에 얼마나 공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 규제에 관한 이슈 그런 게 국내 반도체주를 좀 누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는 어쨌든 이제 뭐 9월부터 해서 뭐 내년 여름까지 몇 차례 내린다 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금리가 지금부터 사실은 올라갈 확률은 이제 낮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얼마나
이 금리가 올해 이제 사실 중고금리가 오래 가느냐고 점진적으로 좀 낮춰가는 분위기가 내년에 누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그럴 텐데요. 그런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고 하면 네. 역시나 뭐 성장주 쪽이 좀 더 좋은 건가요? 예.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확실히 이제 성장주가 강하게 좀 나타났긴 했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의 상황은 조금 이제 달라진 게 예전에는 이제 금리가 낮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저금리였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높은 금리에서 그렇죠. 서서히 또 떨어지는 상태라는 거. 네. 그리고 지금 이미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나 저희 한국의 3년짜리 국채금리를 보더라도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는 많이 반영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대단히 좋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약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가 앞으로도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확실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이익의 가시성이 좋거나 또는 배당처럼 주주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가치주들도 네. 일정 부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치주들도 그런 건 이제 뭐 밸류 우리나라에서는 밸류업 관련돼서도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헷갈려요. 이제 뭐가 성장주인지 뭐가 가치주인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장주라고 하면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IT 생각할 수 있는데 금리 떨어진다고 해서 IT는 사실 약했거든요. 바이오 같은 건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을 얼마나 기업이 쉽게 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 같아요. 빅테크들은 이미 뭐 돈들이 많으니까 그죠. 필요 없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이오 이런 쪽에는 이제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어제 그 일본이 BOJ가 금리를 전날 보도된 것처럼 이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엔화가 그냥 워낙에 약세였잖아요. 그죠? 엔화 강세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원화도 어제 우리 환율도 어제 13원 하락하면서 1,470원까지. 그러니까 워낙 강세인 거죠. 엔 강세, 원 강세 이렇게 갑니까? 달러 약세? 그러면 그렇게 갈는지 그러면 시장 영향은? 예, 아무래도 지금의 추세는 달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유로화나 엔은 150엔 밑으로 내려왔네요. 네. 차트 보니까. 중국 네. 위안화나 뭐 이런 기타 통화들 대비해서는 좀 강하긴 합니다만은 네. 역시 이제 엔화 대비해서는 이제 미국 달러가 조금 약해지는 게 뭐 금리 정책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금리의 어떤 정책을 감안을 하면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의 어떤 강세 국면, 아주 초강세 국면은 일정 부분 좀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원화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1,400원대에 안착하기보다는 1,300원대 중후반대에 좀 머물고 뭐 엔달러 환율도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한 2주 동안 한 10엔 넘게 지금 떨어졌는데요. 그렇죠. 네. 좀 과하게 속도가 좀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150엔대 초반대 정도에서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환율에서 변동성이 높을 때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잦아지고 달러가 약할 때 아무래도 이제 시장 위험 자산과 같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환율과 관련된 위험들은 당분간은 좀 잦아들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쁠 건 없군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워낙 우리 환율이 너무 주변국들하고 함께 하긴 했지만 너무 약세였잖아요. 그죠? 1,380원이 거의 뭐 고착화된 상태로 80원, 90원에서 갔는데 조금 환율이 떨어지는 원화가 강세로 가면 수출주들의 부담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우호적인 해석이 더 많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8월을 시작하면서 물론 간밤에 있었던 주요 변화들을 봤습니다만 8월장을 좀 전망해봐야 되는데요. 8월장 대체적인 강세 흐름이 있을까? 그 다음에 포트포지오 전략까지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7월 들어서 워낙 큰 변화들이 나타났고 그 마무리를 어쨌든 미국이 연준에서 이제 9월 인하라는 것들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정 국면에서의 어떤 자율 반등 국면으로 일단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던 주식들에게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확실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수혜가 있을 수 있는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예민한 이런 업종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대신에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금리가 떨어질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내수주 쪽에서 좀 그 포트폴리오의 아이디어를 좀 찾을 필요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금융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레벨은 글로벌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이전에 대략 고점 2,900선까지의 회복을 보는 쪽도 있는데 시장 자체는 그렇게 상무님은 이렇게 지수 레벨 자체는 강하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그렇죠. 예.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좀 안도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대선이라는 정말 크고 그 지금까지 2018년에 한번 당했던 검은 먹구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금 주식시장의 어떤 고점이 계속 높아지기보다는 조금 닫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8월을 시작하면서 또 간밤에 있었던 변화들 8월 시장 전략 함께 세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